자, 오늘 또 일곱 번째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수업을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볼까요? 지난 시간에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걸 해봤죠? 그래서 28과 70의 최대 공약수 구하기. 그러면 소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죠? 28 소인수분해 하면은 2의 제곱 곱하기 7이고 70을 소인수분해 하면 2 곱하기 5 곱하기 7이 되겠죠. 따라서 최대 공약수는 공통인 것 중에서 작은 것, 그러니까 2와 공통인 것도 7이 있네요. 그래서 2에다가 5는 탈락이고 7을 곱해주면 14가 되겠죠. 그리고 최대 공약수 성질을 이용해서 공약수 구하기를 했습니다. 약수를 일일이 구하지 않고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 이것은 최대 공약수의 성질을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24와 60의 최대 공약수 구하기. 그러면 24를 일단 소인수분해하고 또 60도 소인수분해하고, 자,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공통인 것 중에 작은 거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3이죠. 3, 양쪽 다 3이니까 그냥 3. 그러면 12가 되겠죠. 따라서 24와 60의 공약수는 12의 약수가 되니까 1, 2, 3, 4, 6, 12.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공부를 했죠. 그리고 그 암호 퀴즈 냈던 거 오늘 공개한다고 그랬습니다. 수요일 날 공개한다고 그랬죠. 자, 이 암호 퀴즈에 대한 정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God bless you, 그리고 암호 체계는 3594. 자, 그러면 3594가 암호 체계니까 각 문자별로 암호 체계를 붙여주고 이렇게 하면은 계산하기가 좋죠. 이렇게 해서 3594, 3594, 359까지. 자, 그러면 세 번째 체계에서 G자를 찾고, 그래서 I가 되겠습니다. 그럼 G는 I로 바뀌죠. I로.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체계에서 O를 알아보면 S. 그럼 O는 S가 되겠고, D는 아홉 번째 체계네요. 그러면은 아홉 번째 책에서 D를 찾아보면 L이 되겠네요. 그럼 D는 L이 되겠죠. L. 자, 그 다음에 B. 네 번째 체계에서 B를 찾아보면 E가 되겠네요. 그럼 B는 E가 되겠고, L은 세 번째 책에서 L이니까 첫 번째 요거 빨간 줄. 그래서 L을 찾아보면 N이 되겠네요. 그러면 L 대신에 N. 그리고 E는 다섯 번째 책이니까 다섯 번째 핑크빛 줄에서 E를 찾아보면 I가 되겠네요. I. 그래서 E는 I. 그 다음에 S는 아홉 번째 책이니까 파란색 줄에서 S 여기 있네요. 그러면 A가 되겠죠. 그래서 S는 A. 자, 그리고 또 S는 네 번째 책이니까 같은 문자라더라도 체계가 다르면 또 다른 문자가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 체계니까 녹색 줄에서 S를 또 찾아보면 V가 되겠네요. V. 그래서 여기서 S는 V. 자, 그 다음에 Y. 다시 첫 번째로 돌아와서 세 번째 체계로 빨간 줄에서 Y를 찾으면 A가 되겠네요. 그래서 A. 그 다음에 O. 다섯 번째 체계니까 B급 빗줄에서 O를 찾으면 여기 있네요. O 찾으면 S가 되겠네요. S. 그래서 O는 S. 그 다음에 U. 마지막 아홉 번째 체계에서 찾아보면 C가 되겠네요. 그래서 C. 그래서 God bless you는 ISL, 그 다음에 ENIAV, 그리고 ASC,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암호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자, 정답을 맞힌 학생들, 나중에 우리 온라인 수업이 끝나고 개학이 되면 선생님이 초코파이를
준비해 두겠습니다. 맞춘 학생들에게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맞은 사람들. 자,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3개 이상의 수에 대한 최대 공약수와 그에 대한 성질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그 최대 공약수를 활용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 아주 재밌는 문제들이 있어요. 퀴즈 문제도 있고요. 자, 교과서 20쪽에 예제 1번 있는데 이 예제 1번을 중심으로 세수의 최대 공약수 구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5와 60, 75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 자, 일단 소인수분을 이용해야 되니까 45를 소인수분해야 되겠죠. 선생님이 45 소인수분해 이렇게 얘기하면 빨리 이렇게 계산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해봐야지 빨리 늘지 선생님이 불러주는 대로만 하면 안 돼요. 자, 45를 소인수분해하면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됩니다. 그리고 60을 소인수분해하면 자, 빨리 해보세요. 노트 준비해가지고 자,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75를 소인수분해하면 75 3 곱하기 5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개 할 때랑 똑같아요. 두 개 할 때랑.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공통인 것 중에서 같거나 작은 거. 자, 지금 보면 2의 제곱은 2는 없잖아요. 공통으로 60밖에 없어요. 60밖에. 그리고 3이 공통으로 있네요. 그죠? 또 뭐가 있나요? 5도 있네요. 5. 그러면 3 중에서는 작은 거니까 3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5 중에서도 5의 제곱이 있으니까 5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3 곱하기 5가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 할 때나 세 개 할 때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15가 되겠네요. 15. 자, 이해갑니까?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이해 확인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소인수분해를 이용하여 이렇게 소인수를 이미 해놨어요. 자,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 공약수 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습니다. 방법만 알면 되겠죠. 자, 지금 공통인 것이 2의 제곱 2 공통으로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3의 제곱 3의 세제곱이니까 3도 들어가 있네요. 자, 5 7 그러니까 5는 안 되죠. 세 군데 다 있어야 되니까 7도 안 되고, 그러니까 5하고 7은 탈락. 자, 그럼 2에서는 최대 공약수 2에서는 뭘 선택하면 되냐면 2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3에서는 3을 선택하면 되고요. 작은 거니까. 그래서 2 곱하기 3은 6이다. 자, 어렵지 않죠? 공통인 소인수 중에서 같거나 작은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 문제 5번이 있습니다. 20쪽에 교과서 20쪽에 문제 5번이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네 문제가 있는데 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 2번은 뭐 금방 할 것 같고 3번, 4번은 또 소인수분을 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넉넉하게 4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4분. 자, 푸는 시간 4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만. 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2번은 소인수분해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만 하면 되겠죠. 자, 1번은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이 들어가 있으니까 2의 제곱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3은 두 군데는 있지만 가운데 없고 5는 가운데밖에 없으니까 2의 제곱만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1번의 답은 4. 자, 두 번째 문제. 자, 공통으로 다 있는 것이 2 없고 3 없고 5 봅시다. 5. 5는 제곱, 5의 제곱, 5의 세제곱이니까 5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5의 제곱과 그 다음에 7은 7, 7, 7의 제곱이니까 7도 되겠네요. 그래서 7, 7, 7의 제곱 작은 거니까 7. 따라서 5의 제곱이 25입니다. 10이 아니고. 자, 25에다 7을 곱하면 175가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서 답을 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4번 문제는 소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죠. 자, 3번 48을 소인수분해하고 2의 4제곱 곱하기 3이고 84는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이네요. 그리고 150은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 소인수분해 안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놓고 보니까 공통인 것이 2는 2 하나밖에 없고 3 하나 있고 나머지는 탈락. 따라서 2 곱하기 3 해서 3번의 답은 6이 되겠네요. 다 맞았습니까? 그 다음 네 번째 문제 108을 소인수분해해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되겠고 126을 소인수분해하면 이것은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입니다. 그리고 198은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11이 되겠죠. 자, 그럼 공통으로 있는 것이 2가 있고 3이 있네요. 따라서 2의 제곱이 2니까 2 곱하기 3은 세제곱, 제곱이니까 제곱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3의 제곱. 그래서 3의 제곱이 6이 아니고 9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9니까 4번의 답은 18. 자, 됐죠? 못 푸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풀어줄 때 이렇게 메모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혼자 할 때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 최대 공약수를 이용해서 이제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그런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교과서에 20페이지에 있는 예제 2번입니다. 자, 여학생 32명이 있고 남학생이 48명 있어요. 근데 어느 동아리에서 모둠을 만드는데 모둠에 속하는 여학생 수와 남학생 수가 각각 같도록 할 때, 그러니까 여학생은 여학생대로 같은 수의 여학생이 들어가는 거죠. 남학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 될 수 있으면 많은, 그러니까 최대, 이런 문제는 최대, 가능한 한 많은, 뭐 이런 말이 들어가면 최대 공약수가 문제예요. 그래서 32와 48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32를 소인수분해하면 2의 5제곱이 되겠고 48을 소인수분해하면 16 곱하기 3이니까 2의 4제곱 곱하기 3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2 5제곱, 2의 4제곱이 공통이니까 2의 4제곱이 작은 걸로 2의 4제곱 따라서 16개까지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16개 모두. 그 16개까지 들어간다는 얘기는 여학생은 2명씩, 남학생은 3명씩. 그래서 5명 된 모둠으로 16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갑니까? 최대 공약수를 이용해서 알아보는 문제. 자, 교과서 20쪽에 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이따가 이제 퀴즈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때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자, 가로의 길이가 154cm,
세로가 120cm인 직사각형 모양의 벽면에 그림처럼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빈틈없이 붙여서 타일 벽화를 완성하려고 한다. 어떤 건지 알겠죠?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좋아하잖아요. 가능한 한 큰 타일 따라서 이것은 최대 공약수 구하는 문제네요. 자, 그런데 최대 공약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물어본 문제 그 정확한 답은 필요한 타일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이쪽 벽면에 이 작은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가로 세로 몇 개를 붙여서 이 전체 몇 개를 붙이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만만한 문제는 아니죠. 자, 그러면 일단 154와 126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되니까 154를 소인수분해 보는 거예요. 자, 154를 소인수분해 보면 2 곱하기 7 곱하기 11이 되네요. 그리고 126은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이 됩니다. 천천히 합니다. 자,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공통인 것이 2가 있고 7이 있잖아요. 그러면 2 곱하기 7을 해서 14가 되겠죠. 그럼 여기 들어간 타일, 작은 타일이 가로 세로가 14cm 짜리가 들어가요. 그러면 타일 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타일 수는 이 14cm 짜리가 가로에 몇 개가 들어가느냐 이거죠. 또 세로에는 몇 개가 들어가니까 계산해 봐야 되겠죠. 자, 가로의 총 길이가 154니까 이 14cm 짜리 타일이 가로로 몇 개 들어가냐면 154를 14로 나누면 가로에는 11개가 들어가요. 11개. 154를 14로 나누면, 그리고 세로는 세로 길이가 126이니까 126을 14로 나누면 세로에는 몇 개가 들어가냐면 9개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가로로 11개, 세로로 9개니까 타일 수는 11 곱하기 9가 되겠죠. 따라서 계산해 보면 99개가 답이 되는 거예요. 99개가.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다시 문제를 해석을 해서 타일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시험 볼 때 반드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준비한 활용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에 없는 거예요. 자, 잘 보시고. 자, 여기 지금 그림을 맞추기를 하는데 가로의 길이가, 그림의 가로의 길이가 56cm입니다. 그리고 세로의 길이가 48cm예요. 직사각형 모양의 사진을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조각으로 나누어 그림 맞추기 퍼즐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가능한 한 큰 정사각형 모양의 조각으로 나누려고 할 때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것은 역시 최대 공약수 구하기 문제죠. 따라서 56을 소인수분해해서 2의 세제곱 곱하기 7이고 48을 소인수분해해서 결과가 나오면, 자, 최대 공약수는 2밖에 없으니까 공통이 2의 세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2의 세제곱은 2, 3은 6이 아니고 2를 3번 곱했으니까 8이 되겠죠. 따라서 이 조각난 요 퍼즐은 한 변의 길이가 8cm인 조각으로 나누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것이 한 변의 길이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답은 8cm가 되는 거예요. 8cm. 그럼 아까처럼 몇 개 퍼즐로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계산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로가 56cm니까 56cm를 8cm짜리 퍼즐로 나누면 8, 7에 56이니까 7개가 되겠죠. 가로는 7개의 퍼즐. 그리고 세로는 48이니까 8로 나누면 6. 그래서 가로는 7개의 퍼즐, 세로는 6개의 퍼즐. 그래서 전체 개수로 치면 결과가 나오겠죠. 또 7, 6, 42. 42개의 퍼즐로 나눠질 수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한 변의 길이를 물어본 거니까 답은 8cm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음료수가 24병이 있고 사탕이 60개가 있다. 초콜릿이 36개가 있다. 이것을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눠주려고 한다.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에게. 그랬으니까 역시 이것도 최대 공약수 구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24를 소인수분해하고 그리고 60을 소인수분해하고 그 다음에 36을 소인수분해한다면 자, 최대공약수는 2, 2의 3제곱, 2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3은 3제곱이니까 3이 되겠죠. 따라서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12가 되겠죠. 그래서 몇 명의 학생에게 나눠줄 수 있느냐 그랬으니까 답은 12명이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1인당 나누어줄 개수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거 대답할까요? 이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자, 음료수는 24병이니까 12명으로 나누면 음료수는 1인당 몇 개 돌아가요? 그렇죠. 2개가 돌아가죠. 그리고 사탕은 60개가 있으니까 12명한테 들어가는 거니까 12로 나누면 사탕은 5개씩. 그 다음에 초콜릿이 36개니까 3개씩 돌아가겠죠. 12로 나누면. 그래서 음료수는 한 사람당 음료수는 2개, 사탕은 5개, 초콜릿은 3개씩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12명까지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해갑니까? 이것도 역시 최대 공약수를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문제입니다. 자, 빨리 여기 그림을 노트에다 빨리 그려보세요. 가로의 길이가 54, 세로가 45, 그 다음에 높이가 63 짜리 이 상자예요. 상자를 만드는데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이 안에다가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똑같은 정육면체 모양의 블록을 싸가지고 이렇게 가로 54, 세로 45, 높이 63이 되는 큰 직육면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요 속에 들어가는 이 이 블록이 과연 몇 개 필요한가? 아까 풀었던 문제랑 좀 비슷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들어가는 요 정육면체 모양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요 블록의 길을 알아야 되겠죠. 자, 필요한 블록이 몇 개 들어가느냐? 아까 풀었던 문제랑 비슷한데, 자, 요거 문제 푸는 시간 3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3분. 자, 3분 동안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완. 자, 오늘 여러분들 수업 말미 요 퀴즈 문제에 대한 그 답란 쓰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필요한 블록이 몇 개인지 거기다 답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3개 이상의 수에 대한 최대 공약수를 한번 구해봤죠. 그리고 그에 대한 성질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12와 15, 18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자. 그러면 12를 소인수분해하고 15 소인수분해하고 18을 소인수분해해서 공통인 것들을 찾아보자 이거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공통인 것 중에서 작은 건데 공통인 것이 2는 안 되고 3, 3, 3의 제곱이니까 3이 되겠네요. 그래서 3, 3, 3의 제곱이니까 3으로 자,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3. 만약에 최대 공약수 이 세 수 이렇게 12와 15, 18의 세 수의 공약수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때는 3의 약수를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 3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를 활용한 문제를 우리가 풀어봤어요, 그죠? 퀴즈도 있고, 여러분들이 잘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내용 정리했고, 자,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은 이제 드디어 이제 최소 공배수 구하는 걸 해볼 거예요. 물론 소인수 분해를 해서 그리고 최소 공배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공배수 구하는 것도 해볼 겁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공부는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봐요.